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총선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곳 미국 땅에서도 그 열기로 점차 좀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저명한 시사평론가가 이곳 미국 땅을 밟아주셨습니다. 이 LA를 밟아주신 고성국 박사님은 한국에서 시사평론가로 대단히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아마 미주 땅에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는데 오늘 이 고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두 번 다시 없을 아주 중요한 기회로 생각되니까 여러분들께 아마 뜻깊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성국 박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오시나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예, LA 풍경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우선 멀리서 우리 동포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요. 네. 우선 좀 집처럼 편안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많이 있는 건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네네. 이 LA에서 굉장히 그런 역동적인 힘을 여기저기서 좀 봤습니다. 예.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아주 미디어의 총화로 널리 알려지신 분이고 그래서 저도 더욱더 이제 반가운 느낌인데, 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우선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이제 그렇지.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 LA 시간으로 어제 그제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 말이죠. 네. 한국의 기자들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인기조사에서 1위를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씨가 이제 네. 19% 정도를 받아서 1위를 했고 네. 2위를 놀랍게도 문재인 씨가 이제 받았는데 17%였습니다. 네. 저는 아주 급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좀 한국인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이사장의 급부상, 네. 이게 기자들 조사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 야권 후보 1위죠. 네.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조사를 보면서 문재인의 부상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네. 그런데 동시에 네. 문재인이 그렇게 갑자기 부상을 해도 여전히 1%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렇게 부상을 해도 여전히 박근혜 대표는 30%대를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네. 박근혜 대세는 문재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손학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왜 문재인이냐, 네. 이제 이 점인데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은 2002년에 노무현 신화를 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다. 이런 생각을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죠. 문재인 이사장은 경남 거제 출생이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나왔고 지금은 경남 양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PK 지역에 상당히 폭넓게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3호 세력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야말로 노무현의 적통자다. 네. 적통자의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시민 국참당 대표에 대해서는 노사마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거든요. 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이 엇갈리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노무현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고 노사모들의 지지를 다 끌어모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상당히 강점도 있는 것이 대학을 제대로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군을 공수부대로 갔다 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2002년에 노무현은 이 좌파 아니냐고 하는 공격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런 공격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공격으로부터 문재인은 자유롭죠. 네. 방어력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노무현보다도 더 경쟁력이 강하다.
이렇게 야권 지지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고 노무현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손학규 지지자들 중에서도 문재인 지지로 빠지는 그 사람들이 생깁니다. 또 유시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문재인 쪽으로 지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재인이 잠재력은 그렇게 있지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사각의 정글과 같은 곳이거든요. 막상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도 그 잠재력이 손상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잘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인데 지금껏 정치권 밖에서 기대를 모으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07년에 문국현 씨가 대단했죠, 그 양반. 뭐 대단한 문국현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만 좌절해 버렸어요. 정은찬 전 총리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인물입니다. 2007년에도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고 또 어쨌든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총리를 지내면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뭐 신정아 씨가 쓴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막상 정치권에 문재인 이사장이 들어왔을 때 이 정치권의 검증 과정을 견딜 힘이 있느냐.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문재인 이사장은 아직껏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다못해 무슨 반장 선거라도 나가서 무슨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 그러면 뭐와 같은 검증이 좀 됐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부호를 여전히 찍고 있죠. 잠재력은 큰데. 그러면 너무 온실 속에서 자랐다는 그런 표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권력 의지는 권력 욕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권력욕은 사사로운 욕심인 거죠. 권력 의지는 공적인 일에 자신을 모두 헌신하고 던지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이거든요. 실존적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애국심과 헌신성 이런 거죠. 그런데 문재인 이사장은 본인이 스스로 최근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정말 정치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차 그랬죠. 뭐 그냥 수영 기르고 여행이나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공적인 일에 자신을 던지고 투신하고 헌신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하는 일이라고는 맞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그러면 얼마 전까지 없던 그 권력 의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냐. 뭐 생길 수 있죠. 하룻밤 자고 나서 결심하고 등 떠밀려서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정치권에 10여 년 정도는 단련도 되고 검증도 받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스스로 처음에 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도 점차 이 사사로운 이익을 좀 떨쳐버리고 자신 스스로를 정제하고 단련하고 이러면서 이 공적인 인간으로 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이사장이 막상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그 검증 과정을 이겨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는 이 문재인 씨는 노무현 씨 세력을 규합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노사모들은 거의 뭐 이견 없이 아마 문재인 이사장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노사모만 다 결집하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때 호남 기반의 민주당의 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부산 지역이나 또는 대구 경북에서도 표를 어느 정도 끌어왔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노사모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고, 대지지 이 저금통 모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이 못 됐어요. 마지막에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있었거든요.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비록 정몽준이 마지막 날 단일화 약속을 파기했지만 그러나 단일화 효과는 이미 본 거거든요. 단일화를 통해서 노무현이 중간층을 껴안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간층에서 승부가 갈린 건데요. 그 중간층을 껴안고서도 실제로 승부는 39만여 표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층을 껴안지 않으면 아예 승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이사장은 친노 세력이나 노사모는 다 껴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간층을 껴안을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간층을 껴안으려면 정치력을 가지고 이 중간층한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냥 선비처럼 고고한 자세만으로는 이 중간층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단일화라고 하는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권력의지, 치열한 어떤 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책임 이런 것을 문재인 이사장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거죠. 그렇다면 40대 이하의 젊은 세력과 말이죠. 유권자들 그리고 또 그 과거 노무현 세력 규합하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유권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사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죠. 근데 이 유권자층은 아주 개성이 강하고요. 그러니까는 쏠려다니는 층이 아니에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여론주도층을 40대, 50대 남성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20대, 30대의 젊은 부부를 보시면 되게 그 무슨 중요한 결정을 여성 아내 쪽에서 하지 남편 쪽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론주도층이 무슨 40대 남성이다, 50대 남성이다 이렇게 딱 통속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실 그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누군가를 찍을 수 있는 또는 찍고자 하는 그런 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티베이션을,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근데 박근혜가 이들에게 어떤 동기를 줄 수 있겠느냐. 문재인이 이들에게 박근혜를 상대해서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을 찍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보면 박근혜는 동기부여의 몇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한번 여성 대통령 만들어 보자. 이게 20대, 30대 여성들한테 동기부여로 다가갈 요소가 있는 거죠. 네. 또는 뭐 이번에는 좀 원칙을 좀 가지고 뭐 좀 법을 좀 제대로 좀 세워보자. 이것이 그 20대, 30대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라고 해서 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거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30대 초반 중반이 다소 좀 개혁적이라고 하면 20대 초반은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세대도 이게 20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고 30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데요. 젊을수록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대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색깔은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진보적입니다. 이 세대가 집단적으로 87년 6월 항쟁을 경험했고, 네. 그리고 맞아면 이 세대가 중심이 돼서 촛불 집회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대 밑에 있는 20대 초반은 오히려 이게 뭐 일자리 문제, 대학을 나와봤자 졸업도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개인적으로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사실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했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훨씬 개별화되어 있고 좀 보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